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워싱턴 선언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상 정상 간 회담 결과를 정리할 때는 공동 성명, 커뮤니케, 공동 언론 보도 등으로 발표하는데 이 선언이라는 외교 문서를 발표할 때는 향후 그 약속이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쓰는 최상의 외교 문서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 카이로 선언,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포츠담 선언 등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70년을 맞으며 선언이라는 최상의 외교 약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교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한미는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안보 문제에서 각각 매우 중요한 약속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으로 한국을 선제 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핵 운용 계획을 한국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미국의 이 약속을 믿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핵우산이란 말을 들어본 지 수십 년 되어 오는데 핵우산 제공 계획 공유,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고, 미국은 세계 어느 특정 국가와도 자기의 핵 운영 계획을 절대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어 우리는 우리 영토에 미국 전술 핵무기가 전개되어 있을 때조차 우리 옆에 있는 미국 전술 핵무기가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것만은 절대 공유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전쟁을 가상한 5015라는 작전 계획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인 미국의 핵 보복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핵 계획 공유 정책 전환으로 우리 군은 좀 더 명백한 작전 계획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국민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국의 핵 공유 계획 발표는 김정은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미국 타격 가능한 핵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략 핵무기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종당에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를 이용해 적화 통일해보려고 했는데, 김정은이 핵을 더욱 고도화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 계획을 공유할 정도로 더욱 강화되어 김정은의 핵 개발 계획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NPT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핵 주권 포기가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선언을 통해 미국이 우리 국내에서의 자체 핵무장 주장을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엄중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워싱턴 선언을 통해 70년 전 미국의 상호 방위 약속이라는 걸 통해 주한미군 주둔을 요청했던 우리의 국격이 이제는 미국과 함께 안보 문제에서 서로 안보 공약을 주고받는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승격되었고, 국제 정세 체스판에서 한국이라는 말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 정세의 행방이 크게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국격과 힘이 커졌다는 방증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받아든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코웃음 칠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서 핵 보복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지켜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라도 평산 책방에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신 질문을 던져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핵 보복 명시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김정은에게 사기당해 비핵화 부도수표를 받아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증 잘못 썼다가 집 문서 날렸던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잊혀질 자유는 없습니다. 두고두고 국민들 앞에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반성을 해야 할 정치인들 또 있습니다.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 트집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둔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넷플릭스 투자 해프닝을 일으킨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화동에 대한 입맞춤을 성적 학대라고 비난한 장경태 의원, 정말 부끄러워서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화동에게 뽀뽀하는 게 성적 학대라면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이제까지 성적 학대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까? 제발 수준 낮은 막말로 우리 국민들 학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윤리위는 대체 무슨 막말을 저질러야 열리는 것입니까? 이런 막말이 공개적으로 오가는데 민주당 윤리위가 열린다는 소식은 들어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에 비하면 너무 온건한 발언이라 윤리위를 열지 않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징계를 받으려면 욕설 정도는 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까? 당장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국회의원 제명을 포함한 강도 높은 징계안을 심사하기 바랍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동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프리카 수단에 고립됐던 우리 교민 28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국민이 해외에서 생사의 기로에 처했을 때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의 존재 이유, 그 역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으로 명명된 이번 구출작전에는 6회 공군 최정예 부대가 동원되어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고,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군 1호기 안에서 윗성으로 대통령실 용산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 구출작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육로 이동 시 6대의 버스 중 한 대가 고장이 나서 6시간에서 7시간 고립되어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교민 탈출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박수로는 모자랄 정도로 큰일을 해낸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출작전 수행 당시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사우디 등의 우방국들의 도움도 컸던 것을 보면 정부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우리 국민을 구조하면서 이웃나라의 국민까지 구조한 것은 신장된 대한민국의 국력을 알리고 국격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젯밤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지난 70년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도 채택했으며 양국 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합의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번에 핵무기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방미 이틀 만에 MOU 23건 체결, 금액으로 총 59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동맹이 한층 굳건해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하고 계신데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저급한 공세를 쏟아내며 대통령 방미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상 외교 중인 자국 지도자를 저토록 지독하게 비난하는 야당은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국익 훼손이며 누워서 침 뱉김을 모릅니까?
민주당의 묻지마 자해 공세 속내는 뻔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려보겠다는 꼼수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깨뚫고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외교에 죄를 뿌리지 말고 자중하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본회의에서 시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부인을 향해서 온갖 스토커 짓을 일삼더니 이제는 스토커 법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 3개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컨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작의 대가 선전선동의 달인이라고 할 만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전문가와 분석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한 것도 모자라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사과하기는커녕 해당 영상을 재차 상영하면서 스토킹 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스토커법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의 온갖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2020년 4월 7일 친문 돌격대장인 최강욱, 황희석의 검찰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지휘배제라는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를 통해 소위 친문 검사들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도록 무한 배려해 줬습니다. 그 후 검찰 특수부 금감원을 총동원해 2년 넘게 수사했지만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수사해도 기소 못한 사건을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겠다는 악질적인 의도임에 명백합니다. 민주당은 돈봉투를 가리려는 저급한 방탄 스토커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